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맹자 스님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니까 맹자 스님 전에는 공자 스님, 공자, 맹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맹자와는 약간 다르게 우리 맹자 같은 경우는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계승했죠? 공자 스님을 존경하고 공자 스님을 계승했죠. 근데 공자 스님은 어느 시대? 춘추, 전국시대. 그 중에서도 춘추시대였죠. 맹자 스님은 어느 시대? 춘추, 전국시대. 그 중에서도 전국시대였죠. 이 맹자 스님 다음에 나타나는 유학자가 있는데요. 순자라는 분이 있어요. 순자. 우리 오늘 이 순자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순자님은 맹자 선생님처럼 춘추 전국시대, 그 중에서도 전국시대 분이거든요. 이제 전국시대가 아주 길다 보니까 맹자 선생님 다음에 활동하신 분이 순자 선생님인데, 이 순자 선생님도 춘추시대의 공자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공자님을 따라서 유학을 발전시킨 그런 분이 바로 순자님이에요. 우리 공자님이 가장 강조하신 거,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빠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아빠 엄마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임금은 신하와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신하와 백성들은 자기 임금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끼리 사랑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흡사. 갑자기 스님 떠오르는 게, 요즘에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스님도 그때 좀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나오시는데, 길거리에서 막 욕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이렇게 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저 상대방이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향해서 막 욕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공자님이 살던 춘추시대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서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죽여야 우리나라가 넓어지고 우리나라가 평화로워진다 라고 생각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시대가 공자님의 춘추시대가 아닌가. 근데 공자님은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한자로 인해라. 인할 때 사람들의 혼란이 극복될 수 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하와 백성들은 임금님을 사랑하고, 임금님은 신하와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서 한 가족이 된 사회, 대동사회를 이룰 때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이게 공자 선생님 입장이었죠. 흡사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좀 태극기 부대의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분들도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정의와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같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저분들과 더불어 손잡고 같이 갈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분들도 나라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시간을 내시고 저렇게 자기 땀과 노력을 통해서 저렇게 길거리에 나오셔서 주말마다 매일 저렇게 나오셔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시는구나. 저 마음은 나라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구나. 비록 나와는 다른 입장이시지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맞고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정의에 맞다고 생각하셔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분들도 나처럼 우리나라를 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서로에 대해서 애국자시구나. 저분도 애국자시구나. 내가 애국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저분도 애국자시구나 라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막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 얼마 전에 나라사랑 원탁회의라는 그런 행사를 했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좀 더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친구들이 서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하고, 또 나와는 다른 저 친구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 내 의견에 대해서 저 친구가 이야기해 준 것을 또 경청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어른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분들도 서로 뜻이 다른 분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 보수적인 분들은 좀 진보적인 분들을 인정해드리고, 진보적인 분들은 좀 보수적인 분들을 인정해드리고, 서로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지, 이렇게 서로 인정해준다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된 나라로, 더 행복한 나라로, 더 안정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폭력이 없이 서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없애야, 저 사람을 없애야 보수만 살아남아야, 또는 진보만 살아남아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폭력이 없고 서로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의 문화가 될 때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밀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 했죠. 밀 같은 경우에
내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정말 참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내가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진보적인 분들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내가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보수적인 내가 잘못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진보적인 분들의 생각을 들어봐야지. 라고 할 때 우리 진보와 보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동지로 동일한 주권을 가진 주권자로 서로 인정할 때 또 우리 나라가 발전의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순자는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자 라고 이야기했던 인하자 라고 이야기했던 그 공자님의 사상을 계승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공자님의 사랑할 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을 같은 국민으로 사랑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안정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자님의 뜻인데 그것을 순자님은 받아들이신 것이죠. 받아들이셔서 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공자님은 인이라고 표현했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인해야 된다. 인할 때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정되고 우리 사회가 정말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이시면서 공자님의 인을 받아들이시면서 공자님이 또 강조하셨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기억나세요? 공자님의 제자, 수많은 제자가 있었죠. 3,000명이 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공자님께 자주 질문을 드렸죠. 그 중에 한 제자가 공자님, 인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공자님께서 인이란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극기복내 라고 하셨죠.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극기복내 하는 것이 인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인이 바로 극기복내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라고 공자님이 말씀하셨죠. 그 순자님은 그 공자님이 예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신 것을 계승합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예가 중요하다고 하신 그것이 정말 우리 전국시대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구나.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찬성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없애고 우리 사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우리 사회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순자님도 그 예를 강조하신 공자님의 입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시대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길, 이것은 바로 예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예를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공자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다스려라? 덕을 가지고 다스려라. 덕치를 강조하셨죠. 그 덕 중에서도 순자님은 공자님께서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 덕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로 다스리라는 말씀이었다. 예로 다스리라는 예치라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 예로 다스리는 예치를 순자님이 강조하시게 됩니다. 공자님의 덕치를 계승해서 그 덕 중에서도 예라고 하는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예치를 강조하시게 되거든요. 이 예를 강조하시면서 순자님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자, 본성이라는 것은 한자로 어떻게 되죠? 한자로 성이라고 하죠. 성. 본성은 한자로 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은 한자로 쓰게 되면요. 한자로 이렇게 되거든요. 한자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요. 이게 요거와 같은 한자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마음, 신, 마인드. 마음 신자거든요. 우리 심리학 할 때 그 신자예요. 마음 신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선생님 아들이 며칠 있다가 생일이거든요. 생일이라서 오늘 가족끼리 영등포에 영화 보러 가자고 아들이 카톡 우리 애다가 우리 가족 단톡방에다가 이제 아빠 이렇게 영화 보러 가요 이렇게 올렸는데 생일할 때 생자, 태어날 생자예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마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마음, 이것을 성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타고날 때 가지고 태어난 마음, 이게 성인데요. 순자님은 누구를 지지했다고 했죠? 공자님을 지지했다고 했죠. 그런데 아이들이야기도 이 본성을 이야기하면서 공자님을 존중하고 공자님을 순자 자신처럼 공자님을 존경하고 공자님을 지지했던 누구? 맹자. 그 맹자님의 본성관을 이야기해요. 자, 들어볼게요. 인간의 본성, 성인데 그 성에 대해서 성은 선하다. 이걸 무슨 소리라고 하죠? 성선설이라고 하죠. 본성은 선하다고 하는 학설, 이것을 성선설이라고 하죠. 이 성선설을 이야기했던 전국시대의 유명한 사상가 누구였죠? 맹자님이었죠. 맹자님. 이 성선설을 이야기했던 맹자님을 순자님이 이야기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떠올려볼까요? 맹자님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이든 정말 악한 사람이든 우물가에 아이가 우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면 정말 살인자, 정말 도둑놈,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 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걸 보면 마음에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참지 못하게 된다. 불인인지심, 줄여서 불인지심이라고 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것을 참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고난 마음은 선하다. 인간이 타고난 본성은 선하다. 성선설, 네 가지 착한 마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공경지심, 시비지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하셨죠. 순자님은 그것은 맹자님이 오해한 것이다. 그것은 맹자님이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맹자님에게는 틀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맹자님에게는 틀렸다. 틀리고 정말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맹자님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니까 그 맹자님을 비판했던 사람, 인간의 본성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누구였죠? 고자, 무선설, 성, 무, 선악설. 그런데 순자님은 그 고자 입장도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맹자님은 완전히 틀렸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맹자님을 비판했던 고자 아저씨처럼 인간의 본성은 선도 없지만 악도 없다. 그것도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하는 학설, 성, 악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맹자님이 우리가 존경하는 공자님을 계승한 맹자님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하는 거요? 라고 맹자님을 비판하고 맹자님이 말했던 성악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순자님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설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다 누구 이익만 사실 추구한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 자기가 잘 먹고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하지. 남이 굶어 죽든 말든 누가 주위에 떨고 있고 누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더라 라고 하더라도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좋은 음식 먹고 내가 편안한 잠자리에 사는 것,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사람이다. 팔레스타인에서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서 집이 다 무너져서 그 집 안에서 그물이 무너져가지고 그 그물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고, 아이들이 이스라엘이 구호품을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쳐서 머리가 터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그래도 약을 바르지 못하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도 나는 내 건강을만 생각하고,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밤새도록 먹지 못해서 울면서 잠들지 못하고 아이들이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인터넷에 기부를 호소하더라도 나는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내 건강에 좋은 거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편안함, 다른 사람의 기쁨, 이거만은 내 행복,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게 인간이다. 이기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이 성악설을 이야기하면서 순자는 사람의 이기심,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 땅이 너무나 넓고 자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나라, 자기 나라보다 작은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자기 땅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푸틴의 욕심,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 살고 하마스의 공격을 당해서 하마스만 그 침략한 범죄를 저지른 하마스만 제거하고 벌을 주면 되는데, 하마스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아이들을 다 죽이고 병원을 폭파하고 학교를 폭파해버리고, 그래서 거기 있는 나라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네타냐후와 같은 그런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순자는, 그 당시 전국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 러시아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처럼 순자가 살던 전국시대에도 자기 땅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더 못 사는 나라, 그 작은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버리고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순자는 그것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이 인간에게 있다. 그것을 보면 인간은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자는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난 이런 악한 본성, 이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이 악한 본성을, 이 악한 본성을 타고난 사람은 성인 군자인 사람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살인자, 도둑놈, 강도, 너무너무 나쁜 짓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맹자 아저씨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했죠. 그러면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성인 군자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살인자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강도질하는 사람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맹자 아저씨는 둘 다, 성인 군자도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강도질하는, 살인하는 사람도 본성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모든 사람이 다 본성은 같아. 본성은 선하다. 단지 그 본성을, 착한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인하고 자기 이기심만 위해서 사는 것이다. 착한 마음을 잃어버리다. 방심하다. 그 방심한 잃어버린 착한 마음을 되찾을 때 다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구방심해야 된다 라고 일단 이야기하셨죠. 순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순자님도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타고난 본성은 악하다. 살인자는 당연히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맹자님이나 순자님이나 모든 사람들의 본성은 똑같아. 단지 맹자님은 다 똑같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순자님은 다 똑같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죠.
그러면 순자님이 볼 때 성인 군자, 순하님도 자기를 희생하고 의사 자격증을 따고 우리나라에서 떵떵거리면서 강남에 빌딩 사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다른 사람의 부름을 사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있는 나라에 가서 의사가 없는 나라에 가서 병원이 없는 나라에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하시는 그런 의사분들이 계시죠. 순자는 그분들도 타고난 본성은 악하다고 보시죠. 그 사람들도 타고난 본성은 악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이기심을 이기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남을 돌보는 데서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순자님은 그 사람들은 타고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고 타고난 악한 본성을 강화시키고 타고난 악한 본성을 교화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본성을 교화시켰다. 좋은 방향으로 악한 본성을 교화시켰다. 악한 본성을 강화시켰다. 또는 악한 본성을 변화시켰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교화시켰다는 걸 한자로 순자가 화 이렇게 표현해요. 화. 근데 이 학자들 중에서는 이 화라는 것은 교화시킨다는 의미다. 순자 아저씨가 화시킨다고 했는데 화라는 것은 교화시킨다는 말이다. 그래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을 교화시키는 것이 화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 화라는 것은 강화시킨다는 말이다. 본성이 악한 사람들의 그 본성을 선하게 강화시키는 것이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화라는 것은 변화시킨다는 거다. 악한 것을 선하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학자들 사이에 선생님들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학자분들은 타고난 본성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맹자님도 봐라. 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 선한 본성 자체가 악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순자님이 이야기하신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악한 본성을 교화하고 감하고 하는 것은 되지만 그 본성 자체를 선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학자분들 중에서. 근데 일단 우리 평가원에서 수능 문제, 그동안에 수능 출제된 것을 보면 수능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것을 교화를 변화와 같은 의미로 반화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기출 문제 이런 거 풀어볼 때 악한 본성을 변화시킨다? 그것도 순자에 있어서는 맞는 성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한 본성을 순자는 화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화라는 것이 교화시킨다, 본성을 강화시킨다. 그런 학자들 중에 변화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변화는 아니다. 본성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악한 본성이 있지만 강화하고 교화해 그 사람을 교화하고 그 사람을 강화시켜서 선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두 입장의 해석이 있는데 그동안에 평가원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려는 이 화를 변화의 의미로도 사용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기출 문제 풀어보실 때는 순자듯이 악한 본성을 변화시켰어. 어떻게? 선하게 변화시켜서 선한 사람, 성인 군자가 되게 한다. 이것도 순자에 있어서는 맞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그동안에 평가원에서는 출제해왔다는 것.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평가원 입장은 악한 본성의 변화, 선하게 변화시킨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수능 문제로 많이 출제됐던 게 이런 게 더 많이 출제됐어요. 보세요. 순자는 누구 존경? 공자. 누구 비판? 맹자. 맹자의 뭘 비판했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선설을 비판했죠. 그래서 순자는 뭐 주장?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무선설, 악설을 주장했죠. 그런데 보세요. 이건 그러면 공자, 맹자, 순자 중에 누구일까요? 임금은 백성들을 감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임금은 백성들을 덕으로 백성들을 감화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백성들이 가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백성을 감화시키는 정치. 이거는 공자, 맹자, 순자 중에 누구에 해당될까요? 이거는 세 분 다에 해당됩니다. 공자도 백성 감화, 맹자도 백성 감화. 기억나세요? 맹자, 인과 의로. 무슨 정치? 왕도 정치. 누구를 근본으로? 백성을 근본으로. 무슨 주의? 민본주의. 이게 맹자였죠. 맹자도 백성을 감화하는 정치, 덕치에 찬성합니다. 순자는 어떨까요? 순자도 무슨 학자? 유학자. 누구 존중? 공자 존중. 순자도 임금이 백성을 감화하는 정치, 덕치해야 된다. 그래서 임금이 덕으로 백성을 감화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공자, 맹자, 순자 중에 누구 입장? 세 분 다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임금은 백성들의 악한 본성을 감화시켜야 된다. 백성들의 악한 본성을 교화시켜야 된다. 이건 어떨까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거는 공자 아니라는 거죠. 왜? 공자는 뭐가 아니다? 백성들의 본성이 어떻지 않다? 악하지 않다. 맹자 어떨까요? 악한 본성의 강화. 자, 악한 본성의 강화가 공자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임금이 백성들의 본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떨까요? 백성들의 악한 본성이 아니고 백성들의 본성을 강화시키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평가원에서 그동안에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 본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본성이 옳지 않기 때문에 강화시킨다는 것인데 공자는 백성들의 본성이 옳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성을 강화는 공자 아니다. 맹자 어떨까요? 당연히 아니죠. 왜? 맹자는 모든 백성들도 성인 군자와 같이 본성은 어떻다? 본성은 선하다고 했기 때문에 본성 강화 맹자 아니라는 거죠. 순자 어떨까요? 순자는 맞다는 거죠. 순자는 맞다는 거죠. 왜? 순자는 본성이 어떻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뭐 해라? 감화해라. 악한 본성을 감화해라. 이런 순자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화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안 좋은 것을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의미로 어디에서? 평가원에서 뭐 출제할 때? 수능 문제나 수능 모의 평가 문제
6월, 6평, 9월, 9평 문제를 출제할 때 그렇게 출제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기출문제 풀 때는 본성 가마 누구만 순자만 누구 아님 공자 아님 누구 아님 맹자 아님 하지만 임금이 백성 가마 모두 다 공, 맹, 순 모두 다 해당된다. 그래서 백성 가마냐 본성 가마냐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본성을 감안하는 거 감안하는데 뭘 통해 가지고 아까 순자씨가 공자님이 강조하셨던 뭘 아주 중요시했죠? 예를 중요시했죠. 그래서 공자님이 덕으로 다스리라 부자로 덕치 그 덕치를 계속해서 순자님은 무엇으로 다스리라 예로 다스리라 부자로 예치를 강조하셨죠. 그런데 그 예를 강조하신 순자님이 인간의 타고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고 악한 본성을 교화하고 악한 본성을 감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예라는 거죠. 예를 이렇게 해서 예를 통해서 그 예를 통해서 예를 잘 따라가다 보면 예를 잘 지키다 보면 예를 잘 행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감화되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교화되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순자씨 입장입니다. 예를 잘 지켜나가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도 예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예를 지키는 서로 예를 지킬 때 나만 생각하는 내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교화될 수 있다, 강화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순자씨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악한 본성을 교화, 강화, 변화시키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변화시킨다, 화, 본성, 성. 그 다음에 예의를 통해서 예의를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의를 일으킨다. 우리 일으키는 걸 뭐라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는 거 기상, 일어날 기, 이날 기. 그래서 예의를 일으킨다. 두 자로 기, 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인위적인 것을 한자로 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떤 훌륭한 임금님, 성스러운 임금님, 성왕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아주 훌륭한, 정말 훌륭한 임금님, 성왕. 그런 앞선 훌륭한 임금님이라고 해서 선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왕, 앞선 임금님, 선왕. 거룩하고 훌륭한 임금님, 성왕. 이런 분들께서 뭘 만드셨다? 예를 만드셨다. 그 예를 만들어주신 것을 가지고 뭐 하자? 우리의 악한 본성을 교화시키고, 감화시키고, 변화시키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선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도 누가 될 수 있다?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누가 강조하신? 공자님이 강조하신 그 성인 군자. 그것은 뭘 통해 가능하다? 우리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는 걸 통해 가능하다. 어떻게 변화시킨다? 앞에 성왕들께서 만들어주신, 선왕들이 만들어주신 예의를 열심히 잘 지키고 그 예의를 따라갈 때 우리 악한 본성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 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라는 것은 인위적인 그 인위적인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맹자님 기억나세요? 하루하루 오늘 이 올바른 일을 하고 이 올바른 일을 하다 보면 타고난 착한 기운이 넓어진다. 그 타고난 착한 기운이 넓어진 것, 자연스러운 기운을 넓힌 것, 선한 기운을 넓힌 것, 호연지기, 넓힐 호, 자연스러울 연, 기운기. 타고난 자연스러운 선한 마음을 넓혀서 형성된 기운, 지극히 크고 넓은 기운, 호연지기였죠. 근데 순자님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누가? 성왕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인위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때 우리도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화, 성, 기, 위를 강조하신 분이 순자 아저씨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요.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순자님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자, 정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순자 아저씨는 누구를 계승했다고 했죠? 공자를 계승했다고 했죠. 공자님이 아까 무슨 정치? 덕치를 강조했죠. 그걸 받아들여서 순자 아저씨는 무슨 정치? 예치를 강조했죠. 그죠? 예치를 하고 우리가 일본에서 했는데요. 자, 보세요. 순자님은 누구 존중? 공자 존중. 순자님 말고 약간 순자님보다 앞섰던 분 중에 공자 존중했던 맹자. 그 맹자 아저씨는 공자 아저씨의 덕치를 계승하면서 인과 의로 왕이 도덕으로 다스리는 정치, 왕도 정치를 강조하셨죠. 그런데 이 순자 아저씨가 맹자 아저씨가 이야기했던 맹자 씨가 이야기했던 왕도 정치 이것을 비판하지 않고 순자 아저씨도 그거 맞아 맹자 씨의 성선설은 잘못했지만 맹자 씨가 이야기한 왕도 정치 그건 맞는 이야기야. 그건 맞는 이야기야. 맹자 씨도 공자님을 계승했으니까 왕도 정치 그건 정말 맞는 이야기야. 가장 좋은 정치 그것이 바로 왕도 정치야 라고 맹자님이 이야기했던, 물론 사실은 순자님이 맹자님을 이야기하면서 맹자님이 왕도 정치 이렇게 사실 말해서는 안 돼요. 그 맹자님이 말했던 왕도 정치를 순자 아저씨도 이야기하면서 왕도 정치가 최고의 정치다.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왕도 정치를 순자 아저씨도 아주 최고의 정치. 최고의 정치가 바로 왕도 정치다. 왕도 정치란 임금님이 백성들을 덕으로, 백성들을 예로 백성들을 잘 정치하는 것, 잘 다스리는 것,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왕도 정치라고 봅니다. 백성들을 덕을 가지고,
백성들을 예를 가지고 잘 다스릴 때 왕도 정치가 된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냐면 자, 맹자를 생각해보세요. 맹자님이 어떤 정치가 최고의 정치? 왕도 정치. 그런데 정말 안 좋은 정치가 있다는 거죠. 자, 왕도 정치는 뭐로 하는 정치? 인과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정치.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 이게 왕도 정치였죠. 그런데 사랑과 정의롭게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무력으로, 억압적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흡사 요즘에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죽이는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공급하지 마라 라고 미국 국민들 중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다 잡아가는 어떤 우리나라 한국인도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미국 경찰을 동원해서 미국 정부에서 영주권을 없애버려 라고 지시하는 누구? 트럼프 같은 힘과 무력,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흡사 어디처럼? 북한처럼 북한 김정은 같은 그런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 하지 마라. 그런 정치를 하지 마라. 라고 맹자는 이야기하면서 그런 정치는 무슨 정치다? 패도 정치다. 라고 이야기하죠. 뭐로 다스리는 정치였죠? 힘으로, 무력으로 백성들을 못 살게 부는 정치. 이게 패도 정치였죠. 그런데 순자님은 약간 의견이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왕도 정치는 맹자와 순자 중에 누가 지지했다? 최고의 정치로 둘 다. 맹자나 순자나 둘 다 왕도 정치가 최고의 정치다. 맹자님 인과 의로 다스리는 정치, 왕이 오도로 다스리는 정치, 그게 최고의 정치인 왕도 정치. 순자 대신 덕으로 다스리는, 임금이 덕으로 예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 이게 왕도 정치, 최고의 정치. 그런데 패도 정치, 맹자 대신 힘과 무력으로 백성들을 억누르는, 백성들을 폭압적으로 대하는 북한 같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억압하는 네타냐후와 같은 자유를 요구하고 나라 국민들이 평화롭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기로 하는 국민들을 죽이는 러시아의 푸틴 같은 그런 정치. 이게 맹자 씨가 본 힘과 무력으로 하는 패도 정치죠. 그런데 순자 씨는 약간 의견이 다르다는 거죠. 순자 씨는 패도 정치가 좋은 정치다. 좋은 정치다. 맹자 씨가 깜짝 놀라겠죠. 뭐야? 패도 정치, 힘과 무력으로 하는 정치인데 그게 좋은 정치라고? 순자 씨는 아닙니다. 맹자님 오해. 패도 정치는 힘과 무력으로 하는 정치가 아니고 신뢰를 주는 정치가 패도 정치입니다. 임금이 정말 그 제후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가 다른 땅의 제후들에게 정말 신뢰를 주고 신용 있게 말한 걸 지키고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는 그 제후들이 야, 저 A라는 제후가 이야기하면 저거 믿을 수 있어 라고 신뢰할 때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이 이야기하는 건 정말 믿어도 되는 말이야. 신뢰할 때 우리 임금님의 말씀은 정말 거짓이 없어. 우리가 믿어도 되지. 이렇게 신뢰하고 신용을 줄 때 저 제후의 말은 우리가 믿어도 돼. 우리 동맹을 맺어도 돼. 저 사람 믿고 동맹을 맺으면 돼. 미국을 믿고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 회사를 투자하면 미국 정부에서 막 지원해준다고 해서 회사를 엄청난 그금을 들여가지고 미국에다가 회사를 설립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 그때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이거 다 없는 일이야. 우리가 왜 지원해? 한국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삼성, SK 하이닉스 다 자기 회사 위해서 사업하는데 우리가 왜 지원해줘야 돼? 지원 없어. 이렇게 되면 그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기업들이 가질 수가 없겠죠. 정부에서 약속한 것인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지원 안 해주겠다? 이러면 신용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뭐 유럽연합 이런 거 필요 없어. 우크라이나 필요 없어. 우리는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잘 지낼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같은 우방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도 우리 침략한 푸틴을 러시아군을 이겨낼 때 유럽을 지킬 수 있다. 전 세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침략군 러시아 푸틴을 막아내자 라고 했던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트럼프가 푸틴하고 더 가까워지고 푸틴과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침략해서 푸틴이 빼앗은다. 그거 러시아 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나 그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실망을 표현하고 있는 걸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것은 신용이 없는 통치자가 된다.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통치자가 된다. 통치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순자의 입장이라는 거죠. 순자는 내가 이야기한 것을 통치자가 이야기한 것을 다른 나라의 제후들이 믿을 수 있고 백성들도 그 통치자가 한 이야기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패도 정치다. 왕도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 그 다음이 패도 정치. 패자. 제일 좋은 임금이 왕자. 왕도 정치란 왕자. 그 다음에 좋은 것이 패자. 왕자 다음이 패자. 패자가 나쁜 것이 아니고 신뢰를 주고 신용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을 수 있는 패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맹자 씨는 가장 안 좋은 정치가 패도 정치였는데 순자님은 가장 안 좋은 것은 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망이라는 것은 우리 망한다 이런 말 하죠. 사망했다 할 때 그 망자예요. 망했다 이번 생 망했다. 그런 누구가 우리 산부인 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지키시고 또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죠. 목숨을 들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가셔서 48시간 이틀 동안 계속 불을 끄시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하신 그런 우리 경북 지역, 의성, 또 안동 이런 지역에서 우리 소방대원 분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집을 지키시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시다가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너무너무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 제자 중에도 한 명이 작년에 이렇게 선생님 제가 소방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 불로부터 화마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일을 평생을 하면 너무너무 보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되는 그런 학교에 진학을 했거든요.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해서 소방관 시험 합격해서 훌륭한 소방관이 되어서 우리 학교에 찾아오겠다고 한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망이라고 하는 것은 망했다. 어떨 때 망자가 되는 거죠? 왕자가 되지 못하고 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예의로 다스리지 않고 그리고 패자도 되지 못한 거죠. 자기 말한 것 엎어버리고 트럼프처럼 백성들이 믿지 않아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안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 저 사람 또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 또 말을 바꿀 건데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건 뭔가 또 다른 속셈이 있을 건데 믿지 않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 임금이 이야기하는 거 믿지 않고 백성들도 이 나라 임금이 이야기하는 거 믿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망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안 좋은 그 정치하는 통치자가 바로 망자가 되는 거죠. 어제 선생님이 어떤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미국의 그 대통령이 있는 곳이 백악관이죠.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들이 그 백악관 대변인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북한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언론을 통제하는데 정부를 칭찬하는 그런 언론만 이뻐하고 그런 언론만 여기 백악관에 들어오게 하는데 옛날 바이든 정부 때는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언론사 기자들도 와서 질문하게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 때는 백악관 기자로 정부를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위주로 백악관 기자단을 구성했는데 이게 북한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북한이 김정은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기자로 인정하고 그런 기사들만 쓰게 하는 것 하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어떤 기자분이 그 백악관 대변인에게 하던 게 떠오르던데요. 백성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신용이 없는 통치자로 알려질 때 그리고 덕으로 다스리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다스리지도 않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죠.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죠. 젤렌스키 대통령 목숨 바쳐 침략군과 싸우고 있는 그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대해서 그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목숨 바쳐 싸우시느라 정말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정장을 입지 않았냐? 왜 이런 옷을 입었냐? 옷 입은 걸 가지고 상대방이 싸우고 있는 대통령을 타박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우리는 지원해주는 나라인데 지원받는 대통령이 예의가 없다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그것은 순자 씨가 볼 때는 정말 예의가 다스리는 왕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신뢰와 신용을 주는 그런 패자의 모습도 아닌 거죠. 순자가 볼 때는 망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팔레스타인 국민들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고 비록 힘이 없고 비록 바른권도 국제사회에서 많이 가지지 못한 그런 약하고 작은 나라의 국민들일지라도 그 국민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국제연합 우리 유엔의 그 사무총장께서 팔레스타인의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발 아이들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스라엘에 호소하고 그 이스라엘을 무기로 지원하는 미국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제발 이제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것이 순자가 볼 때는 다른 나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덕으로 대하는 왕자의 모습이고 다른 나라에 신뢰를 주는 신용 있는 패자의 모습이고 망하는 망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순자가 이야기한 정치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고요. 이제 순자 씨가 그 하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하시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하늘을 한자로는 하늘천 따지 하늘을 천이라고 부르죠. 하늘을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뭘 관자인데요. 하늘을 어떻게 봤는가? 우리 가치관 이렇게 표현하죠. 관찰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관점 이걸 천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순자가 누구 존중? 공자 존중. 근데 약간 하늘과는 그동안에 내려오던 공자, 맹자 그런 입장하고는 순자가 조금 달랐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어떤 해석이냐면 춘추시대 공자님이 사셨던 춘추시대 그리고 맹자님의 그 전국시대 순자 앞까지 주로 어떤 중국이죠, 그죠? 중국에서는 하늘이 정치가 잘 되게 하고 너무 착해 임금이 너무 올바르다 너무 착해 그래서 그 나라에 복을 주고 이런 거 봐라 정말 좀 나쁜 놈이 정치하네 에라이 천벌을 받아라 그 나라에 막 지진을 내리고 그 나라에 산불을 내리고 그런 약간 생각이 그 당시 중국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막 쓰나미를 내리고 나쁜 임금이 정치할 때 막 사고가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도록 근데 임금이 착하면 막 풍년이 들게 하고
그 나라가 태평성대, 백성들도 너무너무 후하게 살아가는, 다 누가 한다? 하늘이 복을 줬어. 나라가 잘되게 하고, 나라가 못되게 하고,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자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의 수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내가, 나 200살까지 살래. 나 300살까지 살래.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나 500살까지 살래. 그런다고 해서 500살까지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어? 비행기가 추락하고, 땅이 갑자기 꺼져버리고, 그 선생님이 있는 곳이 상록수역 있는 곳인데, 선생님이 상록수역을 이렇게 벌써 10년이 넘게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 앞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소녀상이 있거든요. 그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소녀상 앞을 지나오는데 땅이 너무 많이 꺼져 있는 거예요. 움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몇 년 전에는 이게 평평했는데 너무 많이 움푹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이게 상록수역 앞에 이게 꺼져가지고 싱크홀처럼 며칠 전도 뉴스에 그 서울의 어떤 지역인데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땅이 막 꺼져가지고 가까스로 차는 지나가는데 오토바이 타신 분이 그 구멍을 벗어나지 못하시고 18m인가? 그 길을 떨어지셔가지고 너무 안타깝게 그 오토바이 타신 분께서 돌아가신 그 뉴스를 며칠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혹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돼가지고 며칠 전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게 떠올라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안산시 시청에 연락을 좀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몇 년 동안 그 상록수역을 이용하고 있는 안산 시민인데 이렇게 평평하던 곳이 너무 움푹 퍼져가지고 내려가가지고 혹시나 이게 신고가 생기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지 좀 염려가 됩니다라고 이제 우리 안산시에 말씀드리니까 거기 이제 그 민원을 받으시는 분께서 이제 관계부서에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을 드려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보완을 하겠다고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잘 해결되어서 사고가 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 안산이 그 세월호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거기 미리 신경 쓰지 않고 그걸 신경 쓰는 것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다가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이 몇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한 그런 안타까운 경험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정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우리가 뭘 봤는데 좀 위험하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좀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는 게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이렇게 정책 제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떤 시청 그리고 뭐 국회도 제안하는 것이 있고 또 청와대 하는 곳에서 이렇게 정책 제안을 받잖아요. 우리 청소년 제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정책 포털 이제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건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 학교에도 이제 학생 같이 있는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학생들이 다 분리수거를 잘 하거든요. 굉장히 잘해요. 종이, 플라스틱, 캔 어떤 아이들은 그 우유나 이런 거 마신 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서 그것을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막상 안산시에서 그 시청에서 분리수거차가 와서 우리 학생들이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따로 가져가셔서 이게 자원이 재활용되도록 학생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서 분리수거를 해왔는데 선생님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시에서 오셔서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이 따로 분리수거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한 차에 플라스틱, 캔, 또 뭐야 다 같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시에다가 연락을 드려봤거든요. 연락을 드리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우리가 이거 원래 따로 분리수거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앞으로는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가겠다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또 주민들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분리수거 해주신 것을 저희들도 따로 분리수거해서 자원이 재활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노력하신 것이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실천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 또 우리 안산 시민분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가 뽑은 그 시청의 그런 좋은 그런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정책으로 인해서 그 정책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드는데요. 자, 이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거는 순자 씨도 인정을 해요. 내가 500살까지 살겠다? 한다고 해서 50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내일 하늘나라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은 내가 어떻게 1000살, 10,000살, 10,000년 살겠다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다. 순자도 그건 인정한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공자님 시대에도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거는 모두 다 인정했는데 순자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도 그건 인정한다. 그런데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사람의 수명을 50년 한 다음에 자연으로 간다는 거죠. 30년? 그 당시에는 좀 빨리 돌아가시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30년? 그 당시에는 먹고 살 게 충분하지 않고 의료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전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린아이들도 전염병 또 먹을 게 없어서 빨리 죽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30살 되면 죽고 20살에 죽고 40살에 죽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빨리 돌아가시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하늘이 정해준 시기에 세상을 마무리한다 이런 관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오래오래 번창할 것인가 아니면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인가 그것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그 전까지는 생각했는데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순자님은 그건 아니다. 나라의 운명은 하늘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운명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수명과는 다르게 사람의 수명은 하늘이 좌우하는 것이지만 나라의 운명은 하늘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운명은 누가? 사람이 좌우한다. 사람이 잘하면 나라는 계속 번창하고 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나라는 오래오래 태평성대를 누린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하면 그 나라는 금방 망해버린다. 신용을 시키지 않고 신뢰를 주지 않고 예의를 다스리지 않고 덕으로 다스리지 않는 그런 망자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금방 망해버린다. 하지만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예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에 신뢰를 주고 신용을 주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고 백성들에게 신용을 주는 그런 임금이 다스리는 패자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오래오래 가게 된다. 나라의 운명이 정말 좋은 운명으로 나가게 된다. 인간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사람의 일을 나눈 것이죠.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있지만 나라의 운명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죠.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이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늘의 뜻에 맡기고 하늘이 다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껴 쓰고 정말 열심히 일하면 하늘도 그 사람을 가난하게 할 수 없다. 하늘도 가난하게 할 수 없다. 하늘이 너 나쁜 놈 가난해 착해 너는 부자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치하고 낭비하고 이런 열심히 안 해. 그러면 하늘이 이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는 거죠. 매일 공부 안 하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착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윤리화상, 생활과윤리, 성적이 낮게 나온다는 거죠.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정말 조금 약간 좀 나쁜 애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기적인 애라고 하더라도 남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애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하늘도 그 이 나쁜 놈이니까는 윤리화상 0점 받아, 생활과윤리 0점 받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판사나 이렇게 아주 우리 사회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이런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분이 정말 선한 분인가?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의로운 분인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 공부를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고 그 성적을 좀 들어가는 대학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어떤 지위에 들어간 것이지 그 사람이 선하다, 정의롭다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순자 아저씨는 하늘과 인간의 일은 구분된다. 천인지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거를 하늘과 인간을 지는 뭐뭐써이 이런 뜻이에요. 뭐뭐써이. 그래서 하늘과 인간은 구분된다. 하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수명 이건 하늘의 일. 그런데 나라가 잘 되는 것 이건 인간의 목. 내가 부자가 될 것이냐 가난하게 살 것이냐 이건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고 이러면 부자. 일 안 하고 펑펑 쓰고 가난. 정말 다 주말에도 시간 아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생님만 학생들도 정말 아침에 새벽에 6시에 학교에 와서 밤에 12시까지 또 선생님 학교에 기숙사가 있거든요. 새벽 2시까지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있거든요.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더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면 몇 시간 공부했으니까 성적이 얼마 나오고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동안에 조금 공부해온 바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부한 만큼 안 나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면 성적이 많이 나오고 다른데 또 매일 시간 나면 축구하고 매일 시간 나면 풋살하고 그 친구들은 또 축구 실력이 엄청 향상되겠죠. 시간 날 때마다 풋살 실력이 향상되겠죠. 시간 날 때마다 연극 연습, 연기하고 하면 그 연기를 잘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순자는 부자, 가난.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이 떠오르는데, 하늘이 부자에게 준 것이 아니고, 부자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임의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그 임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더라는 거죠. 임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사상가 중에, 노자, 잠자라는 이런 분이 있거든요. 무슨 사상? 도가 사상이라고 해요. 노자, 잠자를 도가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무의자연, 이걸 중시하거든요. 무의자연. 이분들은 임의적인 것을 안 좋게 봐요. 그런데 순자 아저씨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 대표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 전략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는 것. 또 나라가 예를 통해서, 신용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냐, 아니면 신용 없이 해서 남의 나라에 예를 지키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예의로 다스리지 않아서 금방 망할 것인가. 이거는
인간에게 달린다. 천인지분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간혹 선생님 이런 이야기하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하늘과 땅이 이게 완전히 구분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람의 수명을 하늘이 좌우하나요? 그냥 순자는 하늘은 그냥 하늘일 뿐이다. 지금과 똑같은 스카이, 자연 천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순자도 어느 시대? 전국시대. 지금부터 2400년 전, 2400년 전에 전국시대 아저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생각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이거는 하늘에 달려있다. 그런 생각은 순자도 가졌다는 거죠. 가졌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잘 살고 못 사는 것,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나라가 잘 될 것이냐, 나라가 못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좌우한다. 우리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우리가 가난할 것인가, 부자가 될 것인가 좌우할 수 있다. 요 생각만 하더라도 너무나 혁명적인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대단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 스님도 우리 윤리 스님을 모여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사상가들인데, 예를 들면, 순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순자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이야기할 칸트, 벤담, 밀, 태계 이황, 이런 많은 사상가들이 있거든요. 또 성리학.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쳐온 내용이 있고, 근데 윤리 스님들 모여보면 어떤 선생님이, 내가 책을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쳤던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 이러면 그 선생님들이 막 놀랐어요. 어떻게? 그럼 지금까지 우리 가르친 거 이거 어떻게? 너무 이거 혁명적인 생각 아니야? 너무 이거 쓰나미 같은 생각 아니야?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래도 이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이게 올바른 내용이라면, 벤담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주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황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플라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다시 학생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건 학생들에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지금까지 가르쳐온 내용만 해도 아이들이 공부하기 힘든데 뭔가 새로운 내용,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조금 오류가 있다. 우리가 윤리 선생님들이 공부해보니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이러면 학생들이 그동안에 수능 기출 문제 이런 거 보고 막 공부해오고 있는데, 그럼 그 학생들이 얼마나 혼란할 거야. 그러니까 새로 발견한 거는 그냥 우리가 뒤로 놔두고 그동안에 우리 해왔던 대로 가르치자. 그게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다. 또 학생들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윤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사실은 플라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배울 건데요. 플라톤을 공부하다 보면 절제의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절제의득. 이전에는 그 수능 문제에 절제의득은 생산자 계급에만 해당되는 덕목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 윤리생들 중에서 어떤 선생님이 아니다. 절제의득은 모든 계급에게, 통치자 계급도 절제의득을 가져야 되고, 군인 계급도 절제의득을 가져야 되고, 생산자 계급도 절제의득을 가져야 된다라고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구나. 근데 그게 너무너무 이제 지금까지와 다르면 좀 혁명적으로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순자 아저씨가 바로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라의 운명도 누가 좌우한다? 하늘이 좌우한다. 순자 선생님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정말 미래까지 길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금방 끝나는 나라. 우리도 아마 일제시대 때 일본이 먹을 거 많이 해주고, 일본이 지하철 닦아주고, 지하철이 아니라 일본이 기차 놓아주고, 일본이 학교도 지어주고, 일본 너무 좋아. 대한민국 없어도 돼. 이랬다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살지 않고 있겠죠. 대한민국 국기도 없겠죠.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가 세계 지도에서 없어지겠죠. 우리는 아마도 정말 국가 없는 그 팔레스타인의 아픔, 그런 아픔을 우리도 겪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지금 중국의 지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내몽고 같은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일제시대 때 정말 자기 생명을 바치시면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얻기 위해서 싸우셨던 우리 윤몽길 의사님, 안중근 의사님, 김구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 그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 선배님들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순자는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사람에게 달려있다. 천인지분이다. 이거는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혁명적인 흡사 코페르니쿠스의 대정원 같은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철인 지붕에 그런 이야기를 순자님이 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